자,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에 이제 수많은 지지자들이 구치소 앞에 모여서 밤새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렸죠.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검찰의 후속 조치에 고민이 깊어졌고 27시간여 만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 구치소에 보내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자, 그 이후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요, 석방 지휘서가 송부된 이후에 오후 5시 47분 경에 47분경에 윤 대통령 구치소 앞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면 저렇게 차량에서 직접 내려서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기서 바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를 했는데요. 또 지금 보셨습니다만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고요. 지지자들은 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모습 지금 보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윤 대통령은요, 좀 울컥하는 듯한 그 눈가에 좀 촉촉해지는 모습까지 지금 보였고, 그럼 뒤에 이제 보입니다만 윤 대통령 옆에는요, 김성훈 대통령 경호 차장 근접 경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기현, 박대출, 이철규, 박성민 의원 등 이 친윤계 핵심 의원들 뒤에 따라오는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100m 정도 3분가량 쭉 걸어오다 마지막으로 또 인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오후 5시 50분께 경호 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향한 겁니다. 아주 빠르게 이동을 했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경호 차량 한 20분 만에 관저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저건 도착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수를 하고 다시 지지자와 함께 악수를 나누고 차에 타서 지금 관저로 들어가고 그 전엔 또 90도 허리를 숙여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그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관저에서 머물고 있지만 대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탄핵 재판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형사 재판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쭉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그 앞으로 아까 쭉 검찰 얘기했었잖아요.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라고 강 변호사께서는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 측에서는 그 특수본 그 관계자들 수사팀에서는 원래 직시항고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네네. 그리고 대검 지도부에서는 항고 포기를 해서 즉시 석방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어떤 검찰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인데요. 네. 이번에 언론 브리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 과정에 있어서 검찰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속 취소가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구속이 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는 것이고요, 법상. 그리고 이 시간으로 계산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본안 판단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결정에서 후단에 있었던 내용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검찰에 대한 문제도 전 나중에 다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는 기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서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관련되어서 수사한 흔적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원래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그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이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근데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경찰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경찰과 관련된 사건에서 내란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향후의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 측에서는 이번 그 결정이 나온 것이 저는 직시항고에 이익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처음에 신문을 하고 바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열흘 정도의 시간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추가 제출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주장하는지 검찰에서 알고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시항고를 했었어도 판사가 바뀌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 어쨌든 현재까지는 1심 재판부에 대해서 설득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탄핵 재판에는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하세요? 영향이 대단히 제한적이다. 뭐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탄핵 재판과 이 형사 재판은 성격 자체가 달라요. 네네. 그래서 이 내란죄에 관련된 거는 지금 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형법에 위반했느냐 여부를 따져보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형사 재판의 문제이고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구속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석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형사 재판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불구속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재판을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속이 맞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받으라는 것이고 탄핵 재판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숱하게 얘기하는 겁니다만 헌법과 법률 위반했는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 위반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면 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게 과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 중대한 것인가 따지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문제는 지금 과대하게 해석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법원이 판단한 거에 대해서. 예. 제가 볼 땐 전혀란 말은 어법 자체에 엎여 있으면 몰라서 제가 그 말은 피하고 거의 영향이 없다. 전혀 별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성추인 부의장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겼다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것 같은지 연기가 될 것 같은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지 어떻게 보세요? 전 그렇게 보지 않는 게요. 사실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사했을 때 3번 조사 시도했을 때 다 묵비권을 행사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헌재에서 공수처의 수사 자료는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의 문제가 뭐 불거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확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는 데는 자료로서 채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수차례 출석해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중요 임무 정상자들도 나와서 관련된 증언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변론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예측하는 시간 내에 아마 나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석방이 변수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런데 이제 장애 여론전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변화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무소불위한 어떻게 보면 공수처에 불법에 의한 어떤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체포되고 감금됐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게 강전의 변호사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수처의 수사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헌재가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검찰의 진술 내용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어겨가면서까지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은 검찰의 진술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홍장원 1차장도 2번이나 불렀더니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경찰 조사, 검찰 조사하고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곽정근 전 사령관이 사실상 협박을 받았다. 사실상 위증교사를 받았다. 그런 내용까지 있다면 변론을 제기해서 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기일이 지정이 됐고 거기에서 충분히 대통령의 방어권이 행사가 됐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이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기일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알겠습니다.